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일단 시점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계엄을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가장 그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목적성이 무엇이었냐. 지금 특검에서는 목적성이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장기 독재를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장기 독재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장기 집권을 하겠다. 북한 문란을 하나 뛰어넘더군요. 그렇죠. 장기 집권이 목적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즉 피고 측에서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랑 이런 뭐 비밀번호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점검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다.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또 빵 그러니까 터졌어요. 저는 내란 특검이 앞으로 재판이 네. 이제 뭐 항소심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네. 이걸 내란을 시도했다는 걸 단죄하는 거냐? 네. 내란을 실행했다는 걸 단죄하는 거냐? 그렇죠. 이런 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내란을 시도했다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보면 네. 내란을 실행한 것처럼 구형의 논리를 짜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 특검 입장에서는 뭐 여권 지지자들 혹은 뭐 이런 쪽에서의 생각들을 많이 담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게 그런 것 아닐까라는 같아요. 느낌이 네. 들어요. 당연히 네. 그 눈치 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선고가 참 그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과연 그 판결문을 쓸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 보니까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대요. 뭐 이런저런 주위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향한 막 전방위의 압박과 공격에 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프로야. 난 징징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처럼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한테 한 말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의 이런 그 구형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지기현 판사와 이 재판부만은 그냥 철저하게 법조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누구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판결문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쪽의 결과이든 간에 국민들이 그래도 그냥 법은 법대로 판단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법치 국가구나. 그런 판결문을 꼭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주기현 재판부는 최종심이 아니고 그 뒤로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담감도 떨쳐버리고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도 이제 어떤 이제 막 법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를테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 워딩을 한 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어떤 분들은 야 판사가 품위 없이 그런 말을 판사는 정말 항상 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용어 선택이 나는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말한 분도 맞아요. 있었고 예, 법조인 맞습니다. 아니고 이제 저 법을 전공한 다른 이제 학자신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 정도 얘기를 왜 못하냐. 난 오히려 그냥 지기현이 그냥 원래 지기현의 그 부장판사의 그 재판 스타일이 좀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는 편인데 자기 얘기도 하고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 굳이 정치적인 눈치를 봐서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하다가 안 하는 게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그게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만 놓고 보면 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기현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는 매우 엄중하고 엄숙하게 말할 때가 90%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서증 조사만 8시간, 11시간씩 네. 하는데 어떻게 11시간 내내 엄숙합니까? 네. 간혹 저렇게 옆으로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한 번씩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언론은 그 부분만 탁 집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논란거리로 삼으니까 그런 네. 건데 90% 이상 엄숙하고 엄정합니다. 선배 저 칭찬해 주세요. 저도 어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카메라를 받쳐놓고 10시간을 찍으면 네.
거기서 몇 장면만 뽑아서 영웅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몇 장면만 뽑아서 정말 천하의 악마를 등신을 만들 만들 수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고는 사실 잘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좀 전에 김광일 선배 말씀하시는데 그 웃음이 나온 게 네. 김광일 선배의 90%는 말씀하시는 90%는 재미있는 재기 어린 말이고 10% 정도가 진중하신데 엄중한 말인데. 네, 엄중하신데 아 거꾸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긴 시간 동안 마이크 앞에 있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근데 판사마다 이 뭐 바둑을 두면 우리가 바둑 기사마다 기풍이 있는 것처럼 네. 재판을 운영하는 판사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뭐 민주당에서는 너무 웃으면서 재판을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판사의 어떤 재량이기 때문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마지막 이제 김용현 장관 등의 그 서증조사와 최후 진술에서 분명히 제지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너무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너무 좀 네. 사법부와 재판부를 농락하고 농단한다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장면이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변호인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되게 사법부 이 판사가 좀 더 저자세로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보이긴 해서 그러니까 소송주의권이라는 게 재판장한테 있는데 네. 그걸 좀 엄중하게 적용할 때는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김용현 장관 부분이 변호인 있죠.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으로서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주원부원 한다든지 정치적 발언을 분명히 한 6시간, 8시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좀 제재할 건 제재하되 너무 막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특검을 주로 비판했지만 저는 사실 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의 그 변호인들의 그런 태도, 네. 그 법정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법정을 농락하고 좀 우습게 여기고 뭐 웃고 막 떠들고 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계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우롱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전 국가를 흔들고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그런 재판에서의 그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결국 그 또 늦춰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구형에 영향을 미쳤을 어느 정도라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 피고인에게 소지- 불리하죠. 소지도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말이죠.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게 계몽령이라는 세 글자예요. 계엄이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 그게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한테 호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계엄이 뭐 동네 애 이름이에요? 그 말을 어제 피고인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뭐 갈릴레오가 나오지를 않나 몽테스키에가 나오지를 않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법조 뭐 법학 학생들 데려놓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 어떤 공감대 뭐 동정 이런 걸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방송이 매우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계엄 안 돼. 하지만 구형 논리의 비약도 안 돼. 김용현 장관 변호인의 사법부 농단도 안 돼. 이게 정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야 되는데 어느 하나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네. 특히 윤석열 피고와 김용현 피고의 변호인들은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그날 이제 맞아요. 법정에서 있었던 리뷰를 일들을 하죠. 리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행위들이 물론 열혈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소상히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재판을 지금 정치 행위로 더 몰아가고 극한의 정치 대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재판장을 희화하고 뭐 얘기하니까 반박도 못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소비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행위는 저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행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이 뒤바뀐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비감한 느낌도 들고 왜 저 양반은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인간적인 그 짠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그 변호인들의 유튜브 화면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지는 없어지죠. 거예요. 맞아요.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1980년 5월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5.18 사태가 있기 전에 서울역 앞에서 대학생들 집회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주도 세력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 맨 이끌고 갈 때 선두에 서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했느냐.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대학교 각
캠퍼스에 탱크가 진주하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정문 앞에 일렬 횡대로 큰 대자로 딱 서서 자동화기 허리에 딱 견착하고 네. 그리고 이 몽둥이를 든 계엄군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막 몽둥이를 네. 두들겨 패면서 내쫓고 그랬던 그 장면을 다 눈으로 보았던 그 느낌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의 이 계엄을 주도했던 이 세력들은 계엄을 뭐 전국체전의 부속 행사쯤으로 알았는지 아니 이 사람들이 뭘 호소를 하기는 호소를 해. 계엄이라는 건 무시무시하는 거고 자기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계엄에 실패하면은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정계를 은퇴를 하든지 그런 각오와 결기가 없이 그러면 그냥 호소문 낭독하는 것처럼 계엄을 했단 말이야. 계엄 선포문 낭독하는 게 그게 호소문 낭독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실망감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